요즘은 왜 꽃을 지하철에서 팔아들 대는 건지. 꽃은 1층에 사는 생물이다. 지하 1층, 2층 아니고 1층. 2층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 햇빛이 들잖아. 꽃에게 의식 주는 햇빛, 물, 흙. 물만 있으면 겨우 목숨 부지하는 정도. 요즘은 왜 꽃을 지하철에서 팔아들 대는 건지. 꽃은 1층에 사는 생물이다. 지하 1층, 2층 아니고 1층. 2층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 햇빛이 들잖아. 꽃에게 의식 주는 햇빛, 물, 흙. 물만 있으면 겨우 목숨 부지하는 정도. 이런 일기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환풍기 소리, 그리고 헛노이즈도 있어. 참 잘 따셨는데, 동시녹음은 방향도 그렇고 배우분 입 쪽으로 참 가깝게 잘 따셨는데, 주변 환경 통제를 잘 못했을 때의 소스 같아요. 안타까운 케이스죠, 이런 거는. 이 정도로 잡힌 케이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겠네. 자신은 없어요, 이런 게. 환풍기 소리, 모터 소리, 뭐 자동차 소리, 매미 소리, 벌레 소리, 이렇게 지속적으로 깔리는 소리들이 대표적으로 깔끔하게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면은 이런 일기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일기의 목적... 발음이 뭉개져. 그러니까 이게 뭐 음악이 됐든 뭐든 녹음을 하게 되면은 팟캐스트에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가지 담을 수 있는 팟캐스트가 있다라고 할 때에 대사가 최소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차지하고 20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노이즈들이 담겨져서 100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20 정도만 덜어내면 되니까 이쁘장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환풍기 소리랑 주변 노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변 노이즈를 덜어냈을 때에 배우분이 하셨던 발음도 같이 덜어내지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일기의 목적이란... 이게 원래가? 이런 일기의 목적이란... 원래 발음을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잘한 거네. 제가 잘한 거예요. 이런 일기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됐어. 오케이. 이걸로 컨펌. 이건 기록할 만하네. 이 하는 소리가 밑에 저음역대에 쭉 하고 이렇게 깔리게 돼요. 이게 환풍기라든가 모터 소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동시 녹음을 때렸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집음을 하게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붐마이크라든가 핀마이크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어차피 마이크라는 게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어가지고 손 모양이 좀 이상한데 동그란 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 막 비닐 막 같은 게 있어요. 뭐 금막을 쓰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금 도금을 한 이런 플레이트를 쓰는 곳도 있고 해가지고 소리 압력이 딱 들어가면은 텅텅텅텅 하면서 이 진동을 텅텅텅텅텅텅텅텅 요렇게 떨리게끔 하는 거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결국 우리가 듣는 디지털 신호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그냥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붐마이크는, 뭐 이건 붐마이크는 아니지만 붐마이크처럼 생긴 드라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얇어. 이 다이어프레임이 얇아요. 얇으니까 최대한 이 주변에 있는 소리들이 안 들어오게끔 한다라는 개념인 거지, 주변에 있는 소리가 다 없어지고 막 그 배우분의 소리만 또렷하게 집음을 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기록할 만하네. 근데 되게 잘 따긴 하셨어. 봐오면은. 그러니까 다른 이 환풍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소스는 제가 작업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록할 만하네. 그쵸? 이렇게 하면은 딱 되죠? 이게 동시 녹음을 되게 잘 받았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동시 녹음을 잘 받는다라는 거는 언제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와 그냥 최대한 가깝게 가면 됩니다. 더 하신다라면은 뭐 촬영 현장에서 개그 한마디 뭐 더 던지시는 뭐 그 정도? 뭐 분위기를 살려주는 뭐 그 정도 역할? 뭐 그 정도 역할까지 딱 해주시면 되는 거고. 1월 14일 최정준 또 술 먹고 이게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거고, 전에 거
하는 홈 노이즈와 함께 아래 계속 쭉 하고 깔리는 환풍기 소리. 어쩔 수 없이 저 멀리서 들리는 환풍기 소리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풍기 소리나 이런 거는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대표적인 소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편하죠. 같이 서로 이 의사소통을 하기가. 헤어질 거야? 라고 말한 게 리듬이 달라졌어요. 리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환풍기 소리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촬영을 할 때 마이크 위치가 달라졌거나 환풍기 RPM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헤어질 거야? 헤어질 거야? 이게 주변 노이즈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발음이 뭉개지는지 아닌지 그거를 계속 그 A/B 테스트를 해가면서 들어보면서 발음이 안 뭉개지면은 잘한 거고 발음까지 뭉개졌다 하면은 동시 녹음 때 소스를 잘못 받아온 케이스 혹은 믹싱을 잘못하는 케이스.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하면서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를 따지기보다는 더 좋은 소스를 받지를 못한 내 탓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더 좋게 만들지를 못하는 내 탓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내 한계지 뭐. 헤어질 거야? 이게 원래 거고 헤어질 거야? 발음이 안 뭉개져요. 그러면 요거는 컨펌. 그래서 이 배우분들의 딕션이라든가 발성이라든가 그런 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대중들이 듣는, 이 청중들이 듣는 소리는 배우분들의 딕션, 발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지붕이 잘 되려면은 발성이 크고 딕션이 또렷해가지고 그 어떤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 발음만큼은 마이크를 후벼팔 수가 있다.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발성과 딕션을 해주셔야 굉장히 이쁘게 마이크가 수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마이크라는 거는 그 한계가 뻔해요. 마이크의 처음 발명은 저 1920년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에서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뭔가 뭐 기술적인 변혁이 왔다? 아니에요. 없어요. 구조 똑같아요. 그 구조에서 뭐 어떤 소재를 썼느냐, 어떤 식으로 수음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지분판을 떨리게 해서 전기 신호로 정확하게 바뀌게끔 하느냐, 뭐 요 정도가 달라진 거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공기의 떨림을 마이크가 받는 그 구조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기본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믹싱 기사의 기본은 최대한 이 감독님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지를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 영화 감독 하시는 분들이 사운드에 엄청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해요. 간혹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화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한번 만져봤던 분들이에요. 본인의 사운드 소스를. 근데 만져봐도 야 이거를 이딴 식으로 내가 따왔나? 라는 이 어떤 자책과 그런 게 있을 때에 다음 작품에서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서 믹싱 기사와 이제 얘기를 할 때 혹은 동시 녹음 기사분과 얘기를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수월해지죠. 요런 현장에서는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아 이거는 후시를 결국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 판단을 본인이 납득을 해야 다른 외부 작업자와 이 대화를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운드적인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혹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사운드에 대한 거를 그냥 글로만 읽어보신 분이에요. 어디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냥 놔두는 그런 뭔가 이제 장비 하나만 있으면은 뭔가 마법처럼 뭔가 매직처럼 그냥 싹 하고 없어진다. 갑자기 저 멀린이라든가 전우치 그런 도사급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 사운드를 갑자기 봉준호 감독급으로 만들어준다. 막 이런 류의 이야기를 정말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위험하죠. 그런 분들이랑은 작업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론적인 설명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힘든 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거를 납득을 하고 믿으시는 게 아니고 아 임마가 구라를 까네? 이거 분명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된다고 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이런 케이스는 덜어입니다. 덜어. 굉장히 극소수이긴 해요. 대다수는 저에게 맡겨주실 때는 어차피 뭐 제 포트폴리오를 들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덜 하긴 합니다. 여튼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라고 말한 게 몇 달 전? 와 이거는 앞뒤 톤 차이 어마무시하겠다. 이거는 다른 컷이거든요. 다른 컷인데 지금 밑에 깔려져 있는 환풍기랑 이게 톤 차이도 있고 환풍기 RPM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빨리 돌아가 지금 환풍기가. 아까는 이었다면 지금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없앤 거를 한번 들려드리자면은 요렇고 원래 소스가 이게 원래 거.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대사가 뭉개질까봐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영화라든가 이 영상 미디어물이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기깔나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대중들이 거기에서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은 결국 이 배우분들의 딕션과 발성이 정확하게 들리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 제거라든가 이런 작업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잘해도 기본이거든. 잘해도 제로가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띡 소리가 있다. 이거 지터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옛날 아날로그 장비 때는 이런 노이즈가 없는데 디지털 장비일 때 이런 지터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이 지터 노이즈가 뭐냐면 찍찍찍찍 하는 뭐 그런 노이즈인데 이게 어떨 때 발생이 되냐면은 이 비트 뎁스랑 샘플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디지털 신호는. 그러니까 결국에 0과 1 이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게 디지털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라든가 뭐 요런 거에 그냥 이렇게 프린팅을 하는 방식. 그럴 때는 요런 지터 노이즈가 없는데 0과 1로 변환을 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할 때 이 신호 체계가 안 맞아 떨어질 때 찍찍찍 하는 요 노이즈가 들어가게 돼요. 이 디지털 장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래서 요런 샘플레이트, 비트 뎁스 촬영하실 때 요거 체크를 뭐 감독님께서 솔직히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또 체크를 하시겠어요. 그냥 동시녹음 기사분을 믿고 가셔야지. 그냥 의자에 앉는 소리. 차라리 요런 그 저음부가 센 뭐 의자에 앉는 소리라든가 뭐 마이크 건드리는 소리라든가 차라리 요런 거 없애는 게 차라리 더 쉽고 빨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깔리는 이런 노이즈는 굉장히 좀 시간이랑 정성이 많이 투입이 될 뿐더러 잘 되지도 않고 그 한계도 명확하고 그리고 잘해봤자 기본 0, 제로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그냥 돈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노예죠.